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재 장세가 만만치 않죠? 지금 시장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국내 증시 신용융자가 20조를 돌파했어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 신용이 20조를 넘긴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가끔 있는 일이고 2020년 이후에 생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신용이 10조도 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2020년 이후에 시장 자금이 확연하게 늘어나면서 신용 20조라는 기준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가 단 3거래일인 초단기 B2는 7개월 만에 1조를 넘었고, 만기가 보통인 신용융자 잔고는 1년 만에 2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위탁매매 미수금, 이게 초단기 B2인데요. 1조 원대를 기록한 지난달 27일 128억을 기록하면서 직전일 71억 원 대비 80% 급증했습니다. 하루 만에 80%가 늘어난 거죠.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1월 말 16조 원대를 기록한 뒤 다음 달에 18조 원대로 올라섰고 3, 4월에 17조 원대로 잠깐 줄어들었는데 지금 다시 20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은 20조, 미수는 1조를 넘어가는 정말 과하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정말 중요한 종목 2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7월 8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종목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시장 브리핑, 오후 장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신중하게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돌파 이후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2021년 1월 7일, 이때가 2020년 증시 상승 랠리의 최고점이었는데 여기서 20조를 돌파했고 그 다음부터 25조까지 신용이 올랐지만 증시는 오르지 않았어요. 박스권이었죠. 결국 2022년도까지 25% 이상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2023년 4월 19일에도 20조를 잠깐 넘었는데 이때는 5%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2023년 7월 25일에는 20조를 넘은 후에 13% 정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13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대단한 악재도 없는데 하루에 9%씩 밀렸던 날 기억나시죠? 그때도 20조 돌파 후 4% 올랐다가 18%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7월 3일 돌파된 상태고요. 정확히 지금 9거래일 연속 20조가 넘은 상태예요. 20조 7천억, 8천억까지 더 올라온 거죠. 신용이 조금 많은 상태니까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왜 흔들리지? 하고 의아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그 정도로 과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용융자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신용이 20조 넘은 상황에서 추가로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2배, 3배 나기도 하지만 떨어질 때도 손실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신용융자는 금리도 내야 하고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과열 시기에는 더욱 신중하게 종목을 선별해야 돼요.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되고 정말 기업 가치가 확실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약한 기업들은 더 많이 떨어지지만 진짜 좋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빨리 회복해요. 세 번째, 분할 매수를 하세요.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오늘 사고 더 떨어지면 일주일 후에 사고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들이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근데 국내 이슈만으로 증시가 흔들렸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기에 미국 이슈도 겹쳤다고 봅니다. 바로 고용지표죠. 미국 노동부는 올해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7천 건 늘었다고 발표했어요. 전망치 10만 6천 건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실업률도 지난 5월 4.2%에서 6월 4.1%로 하락했어요. 예상치가 4.3이었는데 0.1% 더 좋게 나온 거죠. 예상보다 좋게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고용시장이 호황을 보인 건 6월에 정부 부문 일자리가 7만 3천 개 증가하면서 전달 7천 개에 비해 10배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 사기업들이 사업이 잘 되고 사람을 많이 뽑아서가 아니라 정부 부문에서 국가가 고용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상당히 적은 거죠. 실제 민간 고용, 그러니까 사기업들이 고용한 수준은 7만 4천 명에 그쳤고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용 지표를 성장이 아니라 둔화라고 봅니다.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뭐가 물 건너갔냐? 바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습니다. 원래는 이번 고용이 안 좋으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실업률이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 하고 아예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시장 기대가 아예 사라진 거죠. 9월로 거의 확정됐고요. 7월 29일에서 30일 사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전날 76%에서 고용지표 발표 후 95%로 반영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조차 없다는 거예요. 둔화된 고용지표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금리 인하를 미룬 거죠. 참고로 이런 중요한 경제지표 분석과 해석을 저희 텔레그램에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브리핑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서 확인해보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미뤄지고 고용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국내 증시 신용도 20주 넘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러니까 증시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흔들리는 건 흔들리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밀리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도주가 될 기업에 관심을 둬야겠죠? 제가 관심을 둬야 될 기업으로 보는 곳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출처가 생긴 거죠. 초기 성과에 따라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기아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광명 오토랜드에도 아틀라스를 투입할지 결정됩니다.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정말 정식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걔네가 워낙 적자인데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모든 수행 과정에서 원격 조작은 없고 로봇의 독단적인 인지, 판단, 제어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작업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AI 로봇이 말 그대로 자기가 학습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옵티머스랑 비슷한 수준이죠. 이런 성과를 통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를 높이고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꼭 필요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하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한다고 해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함에 따라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정의선 회장의 지분 구조를 보면 지금은 순환출자 구조예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를 가지고 있고 기아가 현대모비스 대주주인 이 순환출자 구조를 일자 구조로 고치려고 하는 거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걸 통해서 기아차 지분을 사들이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숫자가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원래 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쭉 내려가 보면 현대오토에버가 지분 19%를 갖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랑 현대오토에버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두 개 다 관심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마침 최근에 현대오토에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협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 생산하는 로봇 제품에 대한 유통과 유지보수, AS 사업을 전반으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룹 내부 IT 영역부터 자동차 공장 운영, 자율주행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요.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과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 조합된 현대차 그룹 최신 공장체계 구축이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사실 현대오토에버가 돈을 벌면 대부분이 현대차에서 나오는 매출이에요. 자기네 그룹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오토에버에 로봇 사업이 추가되면서 AS 유통 사업이 추가되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부가 애초에 없었거든요. 새로운 사업부가 생긴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기업 실적이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업부를 보시면 지금 ITO, SI,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죠. 이 두 개가 그룹사 내에서 나오는 매출이에요. 총 대략 80% 가까이 매출이 그룹사 내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AS가 들어오고 유통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현대 오토에버도 기업적으로 신규 매출, 그 다음에 성장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현대 모비스를 보시면 AS 사업부가 있잖아요. 걔네 AS 사업부가 매출로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은 것 같지만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90%예요. AS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매출액은 20%지만 현대모비스 영업이익은 90%예요. 근데 왜 AS 사업이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걸까요? 첫째, AS 사업은 독점적 성격이 강해요. 현대차를 산 고객은 결국 현대부품을 수리해야 하거든요. 다른 회사 부품 쓸 수도 없고 경쟁사로 갈아탈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독점적 고객 기반이죠. 둘째,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어요. 제조업은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연구개발비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AS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고치는 거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어요. 셋째, 가격 탄력성이 낮아요. 차가 고장났는데 AS비가 비싸니까 안 고치고 그냥 탈게,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수리해야 하니까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크게 줄지는 않아요. 넷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인데요. 한번 차를 사면 10년 넘게 AS를 받잖아요. 제품 하나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요즘 서비스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한번 팔고 끝나는 제품 판매보다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서비스 사업이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애플도 아이폰 판매보다 앱스토어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고, 테슬라도 차량 판매보다 충전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하면 할수록 AS 부분 매출은 크게 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에서는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오토에버한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의선 회장의 현대 오토에버 지분 가치도 같이 성장하지 않겠냐. 그럼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담보로 뭔가를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현대 오토에버는 당연히 밀릴 때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현대 글로비스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마찬가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하면 할수록 AS 부분 매출은 크게 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에서는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분석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알찬 기업 분석으로 보답드리겠어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도 현대 모비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고,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현대 모비스 지분이 별로 없어서 지분이 20% 넘게 있는 현대 글로비스 몸집을 키워서 인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랑 글로비스랑 비교해봐도 걔가 몸집이 2배 이상 크죠. 일단 현대 글로비스로 현대 모비스를 인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야 하고, 그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서브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정의선 회장이 돈을 더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본인 지분, 현대 글로비스 기업가치 키우고, 현대 모비스를 유리한 비율로 인수하고, 그 돈으로 지주사 지분 매입, 현대 모비스 지분을 다 사겠다, 기아차 지분을 다 사겠다는 거죠. 현대 글로비스는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얘는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돼야 하는 건 현대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 상승인데, 추가로 현대 오토에버도 기업 가치 상승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 인수합병하려고 했던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많이 올라봤자 25% 정도 올랐는데,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본다면 거의 바닥에서 100%가량 상승이 나온 게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인수합병이 실패했으니 일부러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거예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밀릴 때 관심을 둬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1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관심을 좀 두자. 내려오는 거 지켜보면서 얘는 눌릴 때 관심을 둬도 되는 기업이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로 얘도 눌릴 때 사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게 열어두고 보세요. 넓게 열어두고 결국에는 얘네 기업 가치가 회복돼야 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나 목표가 분석은 저희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 받으실 수 있거든요. 더보기란 링크로 들어오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증시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현대차에서 주도해야 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오토웨버 관심 가지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상세한 분석과 함께 매일 시장 동향과 추천 종목들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더보기란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혹시 개별 종목 상담이나 포트폴리오 점검 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유튜브 제목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연락받으실 연락처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 제목이나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과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